다음 내용은 이제 박성재 전 장관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대통령 부인이 찌라시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이니까 그때 찌라시가 막 돌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한테 보냈다. 몇 시간 뒤에 이제 윤석열도 같은 내용의 찌라시를 장관한테 보냈다. 네. 이 부부는 같은 찌라시를 보고 공유했으면 한 명만 보내면 되는데 왜 각각 보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보낸 걸 둘이 얘기 안 서로의 하고 대화는 없었던 네. 거지. 예. 그럼 쪼기만 한 더블로 것 압박을 느껴라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남편을 막 쪼기만. 그래서 왜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원석 전 총장이 왜 그 갑작스럽게 박성재 그 검찰 막 인사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때 7초의 침묵으로 답했던 맞아요. 예. 그때 있었 갑자기 않습니까? 뭐 예. 패싱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 전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것도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보냈다는 건 뭡니다. 수사 똑바로 안 해? 왜 내 와이프를 수사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원래 서울중앙지검장도 완전히 누구였죠? 송경호, 네. 찐윤 검사예요. 예.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거는 수사는 원래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들이받으니까 그래? 교체. 다다다닥 인사를 내고 그 전에는 찌라시로 야 이거 보복성으로 검찰이 윤석열 보란 듯이 김건희 수사하는 거다. 근거 없는 걸 보내고서는 너네 나 엿먹으라고 수사하는 거니? 거의 이런 인식으로 인사를 냈다는 그 점점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예. 2월 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올 때 이미 박성재와 김주현의 역할은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국회는 자꾸 지금 특별법을 만들고 너 하면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도 이건 도저히 증거가 나와서 어렵다. 털고 가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돼갖고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이원석이 이때 진짜 이 악물고 내가 김건희 구속시켜야겠다. 이러고 덤비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싫다. 우리는 김건희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싫다. 그렇게 말하자면 최고 존엄 건들지 마라 이런 거야. 신성불가침이다. 그래서 그 자세로 박성재가 김주현과 일을 했고 박성재한테 이런 찌라시를 서슴없이 영부인이 보내 자기와 범죄 혐의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거야. 바로 그 뭐랄까 마인드? 그 멘탈. 네. 예. 그걸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수사를 하던 지금 수적 같던 이원석이 당시에 박성재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수사팀 좀 남겨줘라.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아 그래? 야 아픈 고리가 그거군 쫙 날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수사팀이 뭐였습니까? 다 친윤 검사예요. 예. 완전 다 친윤 찐윤들. 검사. 근데 예. 이 무렵에 윤석열이 또 뭐라 그랬다는 거야? 7월 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윤석열이 그 하와이에 갔을 때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한동훈은 빨갱이야. 한동훈 왜 빨갱입니까? 김건희 수사하라 그러면 빨갱인 거예요. 윤석열의 세계관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드디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그 서류에 네. 한동훈 빨갱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이게 맥락은 맞아요. 내가 확인 못했거든 당시에. 네, 맞아요. 여기 왜 한동훈 빨갱이가 나오지? 그러고 봤더니 이게 국회 제출된 서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하와이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내용이 뭐냐면 하와이 갔을 때 사령관 하나가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령관 하나 따라갔는데 뭐 군은 동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군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 군으로. 그 다음에 한동훈이 빨갱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사령관이 돌아와서 그 군인이 강호필 네. 합참의 차장이었어요. 네. 예. 돌아와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 신원식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이 뭐라고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예.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원식이 야 아직도 그런 생각들 하고 있다냐?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 김용현한테 내가 얘기할게. 너 옷 벗지 말고 너는 끝까지 네가 고자질한 거 되겠지만 넌 끝까지 근무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용현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 이 솔로몬 윤석열의 해법은 뭡니까? 둘이 자리 바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야. 김용현이 얘기했겠죠. 국방장관이 솔로몬이네요. 국방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던데요. 그럼 네가 국방해. 그러면 니네들이 자리 바꿔 네. 이렇게 해서 김용현이 국방장관 간 거예요.
그 이들의 인사가 예를 들면 3월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박성재, 김주현, 그다음에 김영현 이렇게 되는 인사가 다 지금 드러나는 진술과 증거들로 보면 뭐 때문입니까? 김건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경호처는 국가 안위와 대통령의 안위가 있을 때 대통령의 안위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조직이고 국방부는 완전 반대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를 보고 계엄하겠구나라고 김병주 의원이 이제 예측하게 됐다고 하는데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얼마나 사사로운가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네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계속 뉴스 다루는 내용들 중에 김건희 씨 거론됐던 관련 뉴스들 다 사사롭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안위 혹은 김건희가 해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더 해먹게끔 해주려는 노력? 근데 나는 내가 박성재라면 무서웠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박성재가 무서웠던 말았던 그게 정상이냐고. 아,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검난 하는데 검사들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유,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보세요. 진짜 웃기고 앉아. 그때 5월 2일 진짜 날 비겁해. 이원석 총장이 직접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중앙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여론의 압박을 받다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이미 야 갑자기 이원석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털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5월 1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법무부가 나서 이원석이 나는 몰랐다고 했어요. 이 인사를. 맞아. 근데 법무부가 나서서 이 실무 수사 라인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딱 전담수사팀 만들고 9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일어났어야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예.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딱 떨어지는 건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야 총장이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아침 출근길에 패싱 당했다는 걸. 근데 그때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안 아무도 움직였죠. 뭐라고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다른 건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박성재였고 지금은 정성호라는 완전 거예요. 이중자 때예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두루두루 뉴스가 계속 김건희로 귀결되는데 뭘 말만 하면 다 김건희라 가지고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뉴스를 겉면만 보다 보면 뭐 누가 찌라시를 보냈대 누가 뭐 어쨌든 이것들이 뉴스인 것 같지만 그 맥락을 짚어 들어가다 보면 그 김건희로 하여금 다 벌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재판을 지금 2개를 받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지기현 판사한테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라는 네. 그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재판에 당시 경호처에 있었던 간부가 한 명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했던 증언들이 지금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 1월 11일 날 그러니까 체포 방해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경호처는 내부에서 막 그 총 들고 이렇게 순찰 도는 게 카메라에 잡히고 이랬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때 이 윤석열과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 등 이 부장급 9명이 같이 점심을 먹었대요.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이 했던 발언들을 이 한 간부가 그 재판에서 쭉 증언을 한 건데 지금 밖에서 공수처가 됐든 뭐가 됐든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순찰해라. 아작이 뭐야? 아작. 그러니까 뭐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총 들고 이렇게 다녀도 된다. 그거 미디어에 잡혀도 된다. 네. 노출시켜도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증언들 중에 389경 권총을 준비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당시에 경호처에 있었던 90% 정도의 인원들은 이 체포 저지하는 이 행위 자체를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그날 그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뭐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꽂혔던 건 이거였어요. 윤석열이 농담 삼아 한 말이라고 이제 뭐 앞에 달려 있긴 한데 호남 사람들은 자식 잘 되기를 좋아하면서 대기업 잡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게 윤석열의 어떤 의식이었던 것이고 의식에. 정치적 색깔이었던 것이고 이런 얘기 주로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낮술 먹고 복도방 앞에 앉아 있는 아저씨들이에요. 너무 이상해. 그 세계관이. 윤석열의 의식은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사에서 재밌는 거 뭡니까? 1시간 반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1시간 혼자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흥미 위주의 얘기를 했대. 그 얘기는 재판에서 흥미위주가 하진 뭐야?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1시간 정도 흥미 위주의 얘기를 그 와중에 경호처가 자기를 지켜주고 관저 요새하고 밖에서 지금 막 저러고 체포하러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고 그 하고 있는 엄중한 그 상황에 와중에
1시간 정도는 흥미 위주로 본인이 농담을 얘기했다. 가십 예. 같은 걸 흥미지가 얘기했나 봐. 뭐예요? 뭐 무슨 연예인 얘기야? 얘기하고 이런 연예인 건가? 얘기를 했다고요?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추정하기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얘기겠죠. 문장들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분의 증언 내용은 앞에 1시간은 농담 위주의 흥미 위주의 대화가 이어졌었다. 근데 그 대화라는 게 혼자 말한 거야. 그렇죠. 아우, 진짜 제정신이야. 그런 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했던 언급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 너무 지겹지 않아요? 이런 아니, 얘기?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저는. 아니 근데 위협 사격을 지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불리한 증언 오늘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 윤석열은 이런 식이야. 곽정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얘기하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너 술 마셨지? 너 술 취해서 지금 기억 못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홍장원도 너 술 취했지? 내가 술 마셔봐서 아는데 너 혀가 꼬인 것 같던데? 아니요. 이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한테 이롭게 이렇게 되려고 거짓 증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이득을 얻습니까? 진짜. 지금 이런 재판 상황을 또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뉴스는 한겨레가 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윤상현 전 의원, 전 의원은 아니죠. 현재도 의원이죠.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 날은 윤석열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고요. 뭐 사적으로는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예. 좋은 그래서 날이에요. 저는 이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겠네, 진짜. 그런데 이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6월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거 관련돼서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김영선, 그러니까 창원 의창에 이 김영선을 공천하기 위해서 했던 회의의 속기록 같은 것들이 지금 한겨레 보도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 국민의힘에 여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을 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여성에 그동안 인색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진을 한 장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명한 장면 이런 건데, 이때 민주당은 다 여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석열,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서명할 때는 전부 남자였다. 그러니까 고로 여성인 김영선을 공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결국 공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밀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공천 과정 취재를 좀 했었잖아요. 예. 이인선도 낙하산을 그랬었죠. 꽂혔다는, 그러니까 유영아 뒤통수 치고 이인선 낙하산 꽂고 박근혜 취임식에 불렀다는 내용 저희가 보도를 했었었는데, 이게 이때도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가 이게 김영선을 공천한 표면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필요하다. 네, 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도 안 지켜지고, 그리고 김영선이 그 당시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게 스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뭐 김영선 이런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여성 의원들 중에서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미모의 네. 또 네. 의원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네. 오히려 하는데 윤상현이 그때 뭐를 못 하고 있었던 거냐면 그 윤석열의 본심이 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양, 여기에 원래 공천을 하려고 했던 김종양은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김영선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해서 그 확인을 계속 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윤상현 입장에서는 그래서 5월 9일 날 근데 못이 박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준석이랑 주고받은 카톡대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역플레이를 하잖아요. 이게 그거 경선 붙인다고 한다던데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대통령실의 내심이 뭐야? 이거를 못 하다가 5월 9일 날 전화 받고 5월 10일 날 이거 결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의원들 홍초로 예를 들면 그 다른 공간 의원들은 뭡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단수줘요? 이거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데 윤상현이 어쨌든 위원장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들도 마찬가지로 개입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윤상현이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고 5월 9일 날 받고 5월 10일 취임식 날 거기서 그 국회에서 윤석열은 취임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말하자면 결정을 했다. 회의를 해서 결과를 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때 조직부총장이 강대식 의원인데 네, 예. 다 정해놓고 한다. 네. 뭐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까지도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요, 판판이 무슨 뉴스를 해도 돌고 돌아 윤석열. 뭐 윤석열, 김건희 뭐 전화를 받았네, 그들과 이런 얘기를 했네,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 에이구.
자,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이 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에,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에 그 윤석열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박한수 계엄 사령관, 김용현 그리고 이들과 통화한 이후에 추경호 의원하고 통화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내용들이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경찰청장한테는 포고령 위반하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네. 그리고 박한수 당시 사령관한테는 포고령 내용을 경찰청장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추경호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유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대한 반대, 그리고 방해 행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호 의원은 뭐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이 모든 부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영장들이 자꾸 기각이 되니까 이것 좀 뭐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이게 뭐 법률적 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인지 판단 실행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인지 판단 실행이 다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됐고 인지에 대해서 난 몰랐어요. 근데 너 왜 12월 3일 날 뭐 그런 건 왜 했어? 아, 이거 시켜서 했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영장이 되는데 추경호를 여기서 놓고 보면 지금 특검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너는 최소한 7월 달에 알았어. 비상계엄 얘기.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10월 1일 날 그 문제에 4명의 장군과 국방부 장관 불러서 엄청 때려 마시고 곽종군한테 한동훈 데려와서 총으로 쏴라라고 얘기했던 날 그렇게 때려 먹고 출근 안 하고 있다가 점심 누구랑 먹었습니까? 추경호랑 먹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들였다는 거잖아요. 불러들여서. 그때 추경호가 윤석열 이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자리에. 그 자리까지 알아요? 사진 여러 번 봤죠. 근데 그러면 10월 1일 날 밤까지 그렇게 비상계엄 얘기하고 한동훈 쏴 죽인다 얘기하고 한동훈은 안 들어온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만찬에서 추경호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부분들 특검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최소한 전에 알았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인지입니다. 판단이에요. 그러면 12월 3일 그 밤에 판단. 지금 국민의원들 뭘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나 그 CCTV 화면만 있고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 그거 사실 반대했어요. 나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완력을 막 행사해갖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추경호는 뭡니까? 추경호는 이날 적극적인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어떤 행위라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는 거냐?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어야만 끝내는 건데 그거를 너는 방해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추경호의 완결적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경호 입장에서는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난 경찰도 아니고 국회에서 나는 이렇게 한 건데 커뮤니케이션 한 건데 내가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냐라고 주장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검이 적용한 혐의들을 놓고 보면 추경호야말로 인지 판단 실행에서 다 혐의점들이 있다. 맞아요. 그럼 나오겠네 영장? 저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땐 발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호는 일부 자백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뚫리면 국힘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아니다, 막았다 이렇게 논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반대되는 근거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 빨리 모여 12시 2분에 했는데 딱 2분 뒤에 야 당사로가 더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내가 국회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방해야? 아니었어요.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까지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게 했어요. 이거 저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저도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 틀리면 뭐 어떡하고요? 박성재 때 너무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나 양치기 아주머니가 됐잖아. 양치기 소녀. 내가 차마 양치기 소녀라는 말은 못하고 내가 그래서 아주머니. 상공이라지 내가 무술이라는 말도 차마 못해. 내가 양치기 아주머니로서 말을 못하겠네. 근데 둘은 한다고? 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패턴 플레이를 해석해 보자면 참. 패턴. 자 그러면 진짜 만약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이 부분이 이제 유죄 취지로 뭔가 진행이 쭉쭉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뭐 이렇게 되면 빼박이 되는 거잖아요. 빼박입니다. 예. 빼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당정대회에 참석했던 나경원, 김기현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관저 앞에 갔던 의원들로 갈 거고 그 42명. 다음에 뭐 이렇게 갈 거고 지금 뭐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거지만 원내대표실에 있는 직원들의 휴대폰도 다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호가 뚫리면 간단하진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정당 해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더 아니 그게 힘을 문영배 재판관이 말을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위법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위법 이런 걸 얘기했고 정당 자체의 위법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누구예요? 헌법재판소장 그렇죠. 직무대행이었죠. 예.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이거는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구나. 이 위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좀 바꿨어요. 중한 일이다라는 되게 거죠. 중요한 굉장히 위중한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인 것 진짜. 같아요. 예.